그렇다면 50mm짜리 렌즈를 따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의 요만큼을 잘라서 쓰는 거니까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제 눈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짠! 카메라를 새로 샀습니다. 저희 첫 풀프레임 바디인데요. 소니 알파7C A7C 제품이고 번들 렌즈 키트로 구입을 했어요. 몇 컷 찍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입하게 된 이유는 그냥 예뻐서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사면서 카메라 본체보다 더 고민했던 게 있어요. 바로 단렌즈 조합을 어떻게 갈 것이냐. 기존에 쓰던 크롭바디용 35mm짜리 렌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카메라에 물려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풀프레임 화각 기준으로 한 50mm에 가깝게 크롭이 되어서 촬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50mm짜리 렌즈를 따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했으면서도 결국 풀프레임 바디용 렌즈로 갈아타기로 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풀프레임 바디를 사놓고 굳이 크롭 바디용 렌즈를 쓸 이유가 있냐? 손해다,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차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사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촬영물의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사진 크기부터 달라요. 사진은 JPG 확장자로만 촬영을 했고 엑스트라 파인 화질로 촬영했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L. 근데 렌즈만 바꾼 사진에서 이미지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것 같아요. 화소수가 줄어드니까요. 여기서 이걸 자동 크롭하지 않고 찍은 사진은 사이즈가 동일할까?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의 요만큼을 잘라서 쓰는 거니까 그만큼 화질이 약간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자체를 좀 보자면 크롭바디용 35mm 렌즈를 꼈을 때 풀프레임용 50mm 렌즈를 꼈을 때보다 살짝 화각이 좁아요. 그러니까 50mm가 조금 정말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넓게 찍힌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촬영 시간이 새벽 2시 정도고 저희 집 조명이 상당히 노랗고 어두워요. 그래서 이 풀바디용 35mm 렌즈에서 찍은 건 노이즈가 조금 보이고요. 풀프레임용 렌즈는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 들죠? 확대해서 봤을 때도 이 로고의 선예도가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사진 여러 장 찍어서 초점 가능한 잘 맞은 걸로 고르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음은 영상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 초점을 노트북의 로고, 뒷벽, 꽃 이런 순서로 잡아봤거든요. 영상에서도 선예도가 차이가 나긴 했지만 일반 유튜브용으로 쓰실 거라면 그렇게 막 알아보기 힘든 차이 정도예요. 사실 영상면에서는 SEL35, F18이 장점도 오히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 OSS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렌즈거든요. 그리고 그 초점 맞추는 소리가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SEL50, F18 같은 경우는 초점 잡는 소리가 진짜 너무 커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운드가 중요한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외부 마이크 없이는 절대 사용 못 하실 정도? 그 정도로 소리가 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예시 영상 같은 경우는 초점도 단계적으로 잡고 뭐 촬영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서 그나마 조용한 편인데 이게 막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촬영용으로, 영상 촬영용으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제로 밖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좀 이 제품은 고려를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일단 이 바디 자체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잘 되어 있는 카메라라서 제 눈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촬영 환경도
핸드헬드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이 저한테는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 찍을 때도 클로즈업 하면 훨씬 떨리는 게 잘 보이잖아요. 떨림이 좀 느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 싫으시면 삼각대라든지 짐벌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의도가 제 눈에는 어쨌든 달라 보이는 점, 유튜브 올리면서 한번 렌더되고 인스타 올리면서 한번 렌더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눈에 띈 차이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 눈에는 이 풀프레임용 렌즈의 선명한 완성품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 크롭 기능을 해제하고 이 렌즈로도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가운데에 표시된 영역 바깥에서는 아예 초점을 잡는 게 불가하더라고요. 풀프레임 센서의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렌즈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이 현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풀프레임용 바디에 일부러 크롭 바디용 렌즈를 물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게 더 좋다, 가장자리는 어차피 선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더 좋다, 혹은 크롭 바디용 렌즈가 더 싸니까 손떨림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렌즈를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 외국 영상도 봤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이 렌즈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옵션으로 이 35mm짜리 풀프레임용 렌즈도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SEL35 F18F, 영상 촬영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SEL35 F18F를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이 50mm는 야외에서 인물을 찍는다거나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그런 특별할 때 쓰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게 사실 다 정답은 아니고, 어떤 바디인지 어떤 렌즈인지, 사실 크롭 바디용 렌즈 엄청 하이엔드 렌즈로 준비하고 풀프레임용 렌즈는 서드파티 렌즈로 구입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또 결과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풀프레임용 렌즈 두 가지를 남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이 카메라와 이 렌즈로 예쁜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싶네요. 이 흥미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노력해보겠습니다. 저같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